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골판지, 제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메타버스, 또 하나 AR, VR.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제가 한번 알려드렸어요. 자, 선익 시스템 주가 급등, 정보 메타버스, TT, 1인방송 집중 유성, 이런 얘기도 좀 있네요. 또 하나,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건, 메타버스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SKT, KT, LG 전부 다 투자하고 있고, 특히나 SKT가 아침에 알려드린 대로 이 브랜드가 49개국에 출시가 되고,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그 정부의 그 메타버스 1인방송, OTT 1인방송 집중 유성이 있고, 순심이가 기가 막혀요. 이 시간만 되면 짖어요. 방송 못하게 하려고 하죠. 이때 제가 달래느냐고 그 간식을 줬더니 얘가 아는 거예요. 요때 좀 내가 얘기를 해야 간식을 주겠구나. 잠시만요. 일로 와. 순심이는 사랑받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아예 안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자, 어쨌건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볼 건데, 사실 저희들은 아침에 만나요. 전 VIP 멤버들 굉장히 자주 만나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들 얼마 전에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얘기를 했다가 투자 약간 이탈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만나서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포장지, 뭐 KC그린 홀딩스처럼 탄소 배출권 얘기를 전부 다 해드렸고, 오늘 전부 다 싹 급등하고 있고, 드래곤 플라이도 제가 며칠 알려드렸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 항상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주식들을 사야 되면 어떠한 주식들을 매수했을 때 나에게 좋은 수익을 주는지 알려드리는데, 이거를 멤버방에서 해드려요. 아침 8시 모시면 되고, 물론 이런 건 있죠. 저는 주식을 올라가고 떨어지고 맞추는 거 신이 아니에요.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이러한 주식들이 왜 거래량이 터져 들어와 있고, 왜 도대체 내가 어디서 사야지만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맥스트를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이 친구 한번 손절이 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다중바닥이 좋거든요. 어머니 외바닥이죠. 외바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5선을 깨게 되면 위험해요. 그런데 깨놨다가 회복해줬죠. 제가 어제 이거를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몇 마리 다 알려드렸거든요. 어제 맥스트가 5선을 회복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제가 매수가 좋았고, 오늘도 역시 21선 근처가 제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7%째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가는 61선이나 120선 되겠죠. 월봉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최소한 뛰면 5개선까지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표가를 잡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지니뮤직도 메타버스 관련주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권에 있어요. 특히 지니뮤직은 일단 상장 철회를 하긴 했지만 밀리에서저 관련주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말고, 주식이 정도면 싸구나.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한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그럼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 도대체. 예전에 밀리에서저 상장 관련해서 뛴 적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떨어진 적도 있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뛰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 종목을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사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었죠. 내일에도 마찬가지로 5월 선근처 매수해요. 정배열 초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비트나인을 볼게요. 비트나인도 제가 잘 보고 있으라 했죠. 이 친구도 몇번부터 알려드린 종목인데, 특히 비트나인은 다른 친구들보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거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대량 거래가 어디서 들어왔죠? 지금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어디서 터졌냐면, 요렇게 11월 8일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주식을 할 때는 뉴스, 공시, 기사, 찌라시 아무것도 믿지 마요. 알았으니까 대량 거래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너를 관종에 넣어놓게. 그래 놓고 20선 찍고 들어간 여기가 매수 타임이에요. 근데 이날 몇 프로가 왔냐면 당연히 12% 급등을 했고, 단기나 단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일봉에서 살짝 무너진 것 같다가 추세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괜찮고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죠. 그냥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질 수는 있어요. 5개월선 8,600원이 목표가가 되게 되고, 주봉에서 일단 20주선까지는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20주선까지만 가도 9,000원이에요. 앞으로 13% 더 올라갈 확률이 있고, 20주선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외바닥이기 때문에 한 번 있으면 맞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자, 바이브 컴퍼니를 볼까요? 바이브 컴퍼니도 월봉에서 바닥이죠, 지금. 이 친구는 외바닥은 아니, 외바닥이에요, 이 친구. 지금 메타버스 다 외바닥인데, 잠시만요. 자, 외바닥인데,
5개월 선까지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우하향 하더라도 순간 이슈가 뜨게 되면 일단 5개월 선 근처 한번 가거든요. 5개월 선 자리가 정확히 23,500원이기 때문에 23,500원까지 가게 되고 순간 메타버스 이슈가 떠서 붙어서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20주선인 24,000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왜 외바닥을 조심해야 되냐면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이거 이격이 모여요. 이격이 모이고 드디어 비로소 돌아 나갔을 때 빵 때리죠. 이렇게 되려면 월봉에서 다중바닥이 돼야 돼요. 외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신규 상장주, 지금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신규 상장은 되면 장기 투자하지 말고 단기나 단타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는 좋기 때문에 그냥 5일선 근처 매수해요. 자, 옵티시스를 볼게요. 옵티시스 보게 돼도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예전에 옵티시스 하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월봉 고점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특히 우하향할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야지. 지금 사는 거죠. 월봉에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전달에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5개월 선 밀고 내려오면 안 되고,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요. 순간 어디를 가냐? 60선까지 갈 수 있어요. 60주선까지만 가도 상한가예요. 28%가 되죠. 뭔 얘기냐면 지금 사지 말고 5일선까지 밀려주는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덱스터 제가 알려드린 가격이 여기에요. 요날 땡땡이 생겼을 텐데, 뭐 또 완벽한 땡땡이는 아니지만 제가 9,900원쯤에 이 친구를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딱 떴다 눌러주고 이선 찍고 날아갔죠, 그냥. 자, 월봉에서 찍어 굉장히 났죠. 근데 목표가가 제가 5개선이라고 그랬죠. 정확히 찍었고, 주봉에서도 일단은 찍었어요. 기다려야죠. 이대로 이선 뚫어주면 더 날아가겠지만 만약에 못 뚫어주게 되면 며칠간 또 음봉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겠죠.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아마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턴에 급락했기 때문에 어제 20선 깰 때가 발빠른 손절이 맞아요. 떨어지고 올라갈 때 절대 이유를 찾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월봉에서 지금 바닥권이긴 해도 추세를 깬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관망이에요. 절대 추가로 사거나 그러지 말고 일단 지켜보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선익시스템이 떴습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하면 선익시스템 대장주죠, 그죠? 그런데 항상 오른쪽 선에서는 첫 번째 저항선이 20개월선이 돼요. 딱 맞고 떨어졌죠, 지금. 더 이상 지금 사면 안 되겠죠? 주봉에서도 정확히 수급선 찍었죠. 얘 못 들어주면 떨어져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다시 5일선 근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대로 날아가면 왼쪽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돼요. 특히나 만약에 20개선 뚫어주면 살만은 한데 다시 깨는 순간 저번에 9월 달에도 이전 고점 찍고 20개선 떨어지고 쭉 밀린 거거든요. 엄청난 손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개선 지금 쫓아가는 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하필 송리산개미TV 얘기 듣고 안 쫓아가 샀더니 내일 상한가를 갔네. 이런 건 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저는 최소한 오늘같이 17%나 뛴 종목을 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뛰기 전에 샀으면 모를까. 이미 17%가 뛴 종목을 왜 사? 월봉에서 목표가 찍었는데 안 샀더니 여기 가 있네. 상관없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기서 살 친구들 많으니까 이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을 가만히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이자가 굉장히 낮죠. 근데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5개월 선을 뚫어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지표가 돌아 나가는 거예요. 즉 추세의 전환과 장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5개월 선 가격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좋은 거고 5개월 선 가격이 정확히 2250원이에요. 자, 주봉에서는 찍었습니다. 20주선 찍고 뚫어주기가 엄청 힘들어요. 예전에도 8월 달에도 여기 맞고 떨어지고 9월 달에도 여기 맞고 떨어지고 지금 11월 달이죠.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순간 단기 목표가 찍은 거예요. 일봉에서는 절대적으로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야 되고 깨지 않으면 들고 가시면 돼요. 자, YJ 게임주는 게임주면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보통 게임주하고 메타버스 관련주 그리고 NFT 같이 움직여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바닥권이죠. 이런데 앞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주봉에서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탈 안 하고 있죠. 순간 20주선까지 갈 거기 때문에 YGN 게임즈의 목표가는 단기로 1680원이 되고 일봉에서 5일선을 잘 타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자꾸 터지고 있죠. 누군가가 뭘 하는 거죠. 순간 잘 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위지익 스튜디오도 예전에 대단한 친구였죠, 이 친구도.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5개월선이 저항선이고 지금 우하향 중이죠.
주식은 좌측선에 사는 거예요. 이 우측선이 오면이 순간 뛰면 어디까지 가냐? 아까 선익시스템처럼 20교선까지 가게 되고 여기에 매물대가 맞아요. 많아요. 20교선 갔을 때가 24,000원대가 돼요.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뛰긴 뛸 건데 20주의 저항선에 이거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6% 올라갈 때 쫓아가 사시면 안 돼요. 그냥 다시 밀렸을 때 5일선이나 21선 근처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자, 칩셋 미디어 좀 볼게요. 칩셋 미디어도 완벽히 우한이거든요, 지금. 엄청 위험한 거, 이거. 위험한데, 20개월에 북한데 찍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근처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메타버스라도 큰 메리트가 없어요. 어차피 기간종이 짧아요. 자, 이 정도면 거의 에베레스트 상급은 되거든요. 얘가 요만큼 떨어져가지고 기간 조정 요만큼 한다? 훨씬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친구를 장기적으로 좀 건 아니고 순간 산다면 그냥 5일선만 깨잖아. 한두 번 여기까지는 뛸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5일선이나 있으면 깨게 되면 칼같이 손절해야 돼요. 코세스를 볼게요. 자, 코세스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은데 목표가 찍었죠. 시켜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하나하나 단기 목표를 찍고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60주선이 목표가인데 다 가죠. 이 친구 지금 사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일봉에서 보면 240원 근처가 목표가 돼요. 가격으로 보면 자, 1,300원입니다. 우리가 주식 영상을 찍을 때 많으신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주식 영상은 무조건 올라가는 걸 맞추려고 찍는구나. 올라갈 종목만 얘기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어떤 종목은 목표가 낮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주식 영상이에요. 주식 영상을 찾아볼 때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거 앞으로 1000% 급등합니다. 앞으로 상한가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하든가. 이런 영상만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을 조심해야 되는 친구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지금 무리해서 사야 되지 않을 친구들은 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주식 영상이에요. 이해하셨죠? N게임은 게임 관련주예요. 월봉 해치가 낮긴 한데 다 가죠 지금. 어머니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크게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MP가 날라갔네요. 자, 우리는 MP를 반드시 관심 있게 놓고 보셔야 돼요. 자, 왜 MP를 관심 있게 보냐? 오늘 떼서 그린 게 아니에요. 떼서 그린 게 아니라 대량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MP를 반드시 관심 종목에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쫓아가 사라는 게 아니라 MP를 가만히 보게 되면 자, 월봉 바닥에서 뛰었죠. 그런데 5개월선 위에 있잖아요.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아무리 못 가도 일단 10개월선은 가요. 10개월선까지만 가도 24%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뛰었는데 이 선 뚫어주고 있죠. 굉장히 강한 거죠, 지금. 웬만하면 잘 못 떨어져요. 그러나 꼬리 달고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 지금 무리해서 쫓아가 사지 마요. 이틀만 기다리면 오늘이 목요일이죠. 금요일하고 월요일만 기다리면 화요일날 이쁘게 땡땡이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지금 사지 말고 다음 주에 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할 때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 막 조금만 뛰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 얘 안 들어가면 내가 얘 수금에 현금이 있는데 얘를 지금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 동무에다 딱 물리죠. 그랬더니 3일 기다렸더니 이게 뚝 떨어지네. 그럼 3일 뒤에 꼭 팔아요. 특히 오늘 이틀 미수를 쓴 사람들은 이틀 미수를 쓰신 분들은 세력들이 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틀 동안 쭉 빼요. 3일 동안. 그러면 신용 미수 팔아야 되죠. 그 물량 싹 써먹고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뛸 때 사지 마요. 안 샀는데 날라갔다. 내 거 아닌 거예요. 2, 3일만 기다리면 눌림목 주니까 그때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드래곤 플레이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그냥 상한가를 갖고 영우 DSP나 이런 친구는 로봇 주기도 해요. 바닥에서 굉장히 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NFT 중에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있거든요. 이 친구를 잘 보셔야 돼요.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아요. 자, 주봉에서 봐도 지금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는 정배열의 시작이죠. 정배열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갤럭시 하모니트리는 NFT 관련해서 반드시 관심 있게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S는 장기적인 추세, 중기적인 추세 다 깨져 있거든요. 근데 이쁜 건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FSN 같은 경우에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면,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면 그때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 멤버님들은 제가 따로 살 수 있는 자리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정도 자리에서 사는 게 굉장히 좋고 거래량 살짝 붙고 드러나면 제가 여기가 매수 타임입니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VIP 멤버님들은 잠깐 자리 기다리시고 이렇게 순간 뛰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메타버스가 움직이게 되면 게임주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게임주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난리가 났죠. 위메이드 플레이가 알려드렸죠. FTX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코인 시장이 불안해서 뭐 위메이드 플레이가 위험할 거다. 우린 그런 거 몰라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알았으니까
그냥 5개선만 깨지 마. 주식이 싸잖아. 여기서 FTX 때 무너지면 뭐 얼마나 무너지겠어. 물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주봉에서 그냥 5주선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엄연 이탈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수가 왜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베이비 스텝 정도를 해서 미국에서 긴축을 완화한다고, 긴축 완화 얘기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5주선 지켜주니까 강한 거예요. 아주 쉽죠. 어차피 5주선 깨면 또 그에 맞는 뉴스가 나와요. 항상 차트가 먼저지 뉴스가 먼저가 아니에요. 차트가 먼저 반응해줘요. 누군가는 미리미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데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전부 다 5주선을 지켜준다는 얘기는 이번 주는 깔끔하게 잘 끝날 확률이 높고, 코스닥이 특히 주봉에서 20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엔 더 좋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종목들, 멤버님들하고 우리 갖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만 살아나면 그냥 다 급등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20주선을 내일까지 못 들어주면 다음 주에 월, 화, 수는 또 떨어져요. 이번 주하고 똑같은 게 반복될 거예요, 아마. 자,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하시고, 위메이드나 위메이드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주봉에서 5주선을 전혀 훼손 안 하고 있죠. 추세가 계속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미투온도 5선 회복해졌고, 미투젠도 회복해졌습니다. 뭔 얘기냐면 추세 흐름이 강해지고 있고, 썸메이지는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일단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탈 안 해야 되고, 룽토코리아는 상한가 친구지, 친구. 조정받고 있는데,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그냥, 나는 5주선만 안 깨면 사야지? 이렇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일봉에서 추세를 찾지 마요. 어떤 분 저한테 악플 달을 때 제가 악플 알게 드렸죠. 일봉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지금 추세 다 깨졌는데, 무슨 차트를 그렇게 보냐고. 주식이 하수이면 하수일수록, 주린이면 주린일수록, 주식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일봉을 보고 추세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오래 하셨거나,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고, 이런 모든 분들은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과 주봉에서 추세를 이해해요. 일봉에서 조금 떨어지니까, 여기 조금 밀리니까 추세를 하나도 못 보시네요. 이게 뭔 추세예요? 왜 이렇게 추세를 못 보세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본인이 못하는 거죠. 일봉에서 살짝 떨어지는 걸 추세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식은 추세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는 장기적인 지표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룽투코리아가 며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으니까 그냥 5주선만 깨지 마. 그러면 5주선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게 다예요. 이게. 여기다 대고 어떤 뉴스가 그렇고 뭐가 그렇고 뭐가 어떻고 게임주가 미래가치가 어떻고 아무것도 따지지 마요. 알았으니까 5주선만 깨지 마. 이게 다예요. 오늘의 급락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 특히 컴투스 홀딩스는 5선 근처에 있고 위치는 낮아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지금 21선 위에 있죠. 21선 위에 있고,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보면 5주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안 돼 있어요. 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차남이님,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이유를 찾지 마요. 일동제약이 이상하다.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하고 모여서 승인받았다는데 왜 떨어지지? 뉴스는 믿지 마요. 만약에 일동제약이 떨어지게 되면 자리를 깨거나 이런 거겠죠. 자, 일동제약 잠깐 볼게요. 이상하다. 분명히 시오노기 제약하고 뭘 했다는데 왜 떨어지지? 어디에 있냐면 주식이 엄연히 우측산에 있죠, 지금. 예전에 시오노기 제약으로다가 뭘 해서 수익을 낸 세력들은 벌써 다 수익 내고 있고, 지금 우측산에서 설거지하고 있죠,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우측산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측산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시오노기 제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일동제약이 승인받았다. 이런 다시 날아가나? 그건 모르겠어요. 주식이 떨어질 때 절대 이유를 찾지 말고 주식을 살 땐 절대 우측산에 사지 마요. 우측살이 되죠. 조심하라고 그랬죠. 절대 우측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등할 때 빨리빨리 빠져나와야죠. 세력들은 벌써 예전에 다 나갔어요. 다 먹었잖아. 10배 올라갔어요. 9,000원짜리 8만원을 만들어놨는데 우측살에 사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봐도 내가 이 주식을 사려면 60주선을 절대 훼손하면 안 돼요. 그럼 굳이 내가 사고 싶다. 나는 우측선에서라도 사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21선이나 5일선 근처에 사야 되는 거예요. 깨자마자 손절인데 이거 떨어지고 있고 계좌는 반토막 나고 있고 반에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자꾸 여기다 대고 일동제약이 어떻고 시오노기 제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는데 왜 떨어지지?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 제가 기자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재료소멸. 재료소멸로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료소멸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세력들이 벌써 앞에서 다 크게 수익 내놓고 우하향해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위메이드를 왜 건들지 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어떤 세력들은 굉장히 싸게 샀겠죠. 이 주식을. 거의 뭐 한 17,000원 샀을 거예요.
17,000원에 사가지고 23만 원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니까 이거 왜 떨어져요? 왜 떨어지겠어요? 세력들이 벌써 10배나 해먹었죠? 여기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우측선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순간 뛰든 말든 상관없어요. 다시 바닥을 찍고 돌아 나갈 때까지는 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으신 분들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거든요. 그럼 손절이 못 나가죠. 왜? 그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사랑하게 돼요. 주식은 1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반에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이메이드가 뭐 할 거고 이메이드가 뭐 할 거고 이메이드가 뭐 할 건데 이메이드가 앞으로 어떻게 계좌는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나는데도 그 이메이드 타령만 하고 있어. 주식은 이메이드 타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뉴스 타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측선에서 우아향하는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식은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어요. 주식은 사더라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뭐가 승인이 나고 뭐가 치료제가 되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뉴스를 맞으면 이상하다. 치료제가 승인받았다는데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지겠어요? 누군가는 10배, 20배 다 해먹고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어떤 경우도 이런 데서 못 사게 하고, 이런 데서 살 때는 제가 엄청 뭐라고 해요. 잔소리가 좀 제가 심해요. 왜 그러냐면, 멤버님들의 계좌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설사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상한가를 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주식하는 습관을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할 줄 알아야 되고 세력들이 팔 때 같이 팔 줄 알아야 돼요. 엄연히 우측 사는 종목 순간 반등한다고 사지 마요. 야, 뭐가 어떻게 됐대? 뭐가 승인받았대? 야, 대박인가 봐. 앞전에 10배가 올라갔는데 도대체 얘가 어떻게 20배, 30배가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전체적으로 우측산에 사는 게 아니라 좌측산에 사는 거고 위메이드는 절대 우측산에 건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보는 거죠, 지금. 주북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20주선까지 또는 여기서 사야지 우하향하는 중간에 자꾸 이유를 찾아가면서 못 팔고 있으면 계좌는 반토막 반에 반토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한국 BNC가 있었어요. 제 동생도 여기서 손실이 나고 제가 엄청 뭐라고 그랬는데 저 다 물어보고 샀더라고요. 한국 BNC가 앞에 세력들이 몇 배를 했냐면 1,000원짜리를 65,000원, 6,500%를 달성했어요. 얘가 떨어지니까 중간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측산에서. 또 떨어지니까 이 이유를 찾아요. 얼마가 됐냐? 5,800원이 됐어요. 여기서 끝나냐? 안 끝났어요. 얼마 걸지도 몰라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전부 다 계좌가 반토막, 반에 반토막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요.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를 도대체 왜 찾아요? 세력들이 다 해먹었는데 65%, 이게 몇 배? 6,500% 해먹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측선에서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살 생각 자체를 하지 마요. 아예 살 생각을 하지 마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뉴스가 떴죠. 야, 하여튼 승인 났대. 그 뉴스 때문에 또 사는 거예요. 주식은 뉴스를 믿고 하지 마요. 자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이해하셨죠? 자,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고 앞으로 멤버님들은 뉴스를 믿기보다는 추세와 자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해요. 수급이 먼저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8만 원 간데 자꾸 좋은 뉴스 나와서 뭐 9만 원, 10만 원만 간다? 말도 안 돼요. 자리를 다 깨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주가가 8만 원에서 7만 원이 되고 7만 5천 원이 되고 6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됐는데도 그 타령하고 있어. 빨리 빠져나서 5만 원 다시 사야죠. 중요한 거는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와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멤버님들 갖고 우측산 얘기할 때는 저한테 많이 제가 잔소리가 굉장히 심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계좌를 지켜드리려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여기서 살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뉴스 때문에 꼭 그 뉴스를 띄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뉴스를 믿고서 그 방송을 믿고서 사거든요. 왜 떨어지지? 저 방송 봤더니 승인 났다는데 주식은 우하향 중이잖아요. 그죠? 절대 건들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얘기는 계속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메타버스가 움직이면 게임주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